그래서 제주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180만 년 전부터 가야 돼요. 제주도는 제주도가 터져갖고 딱 형성이 된 게 아니라 360개의 오름이 계속 터지면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리고 거의 맨 마지막에 한라산이 용암 분출을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신비로운 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를 이해를 하면은 전, 근, 현대사, 지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직전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결전지를 제주도로 삼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뜨르 비행장 처음에는 한 2만 평, 3만 평 하다가 80만 평까지 비행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 여기서 결전을, 항쟁을 결심했는지.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전쟁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냐? 제주도민이에요. 제주도민이 그때부터 희생당하기 시작했죠. 1947년 3월 1일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린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관덕정 여기서 시위를 해요. 너무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시위를 하는데 경찰 말박굽에 6살인가 8살짜리 아이가 말박굽에 쳐서 죽어요. 근데 그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경찰서에 데모를 하러 가죠. 그래서 데모를 하면서 6명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48년 4월 3일 날 항쟁이 시작된 것이죠. 제주도는 2002년 한라산 중심의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한라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로 신비로운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이 성산일출봉도 전 세계에서도 이 해안가에서 이 오름이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만장굴 역시 마찬가지죠. 만장굴도 용암이 흘러간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등 9개 지역, 세계 지질공원, 그러니까 뭐 이 화산섬으로 된 제주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등극한 섬입니다. 제주도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꼭 한 번 방문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조사해보고 싶어하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눈에 보이는 경관도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도 신비로운 섬입니다. 제주도 바다는 사계절 내내 신비한 색깔로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고 거리에 따라도 바다 색깔이 변합니다. 애월읍에 위치한 애월 해변의 검은색 해변은 카페 거리에 내려가 보면 에메랄드 빛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까만 바다 색깔도 나옵니다. 제주도 258km, 이 전체 한 바퀴 도는데 258km거든요. 258km면 서울에서부터 대전 지나갔고 대구 가기 전 김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다 돌아보면은 정말로 곳곳이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원읍 신내리에 위치한 순례자의 집, 우리 생태마을 순례자 집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큰 푸른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득히 멀어지는 태평양이 펼쳐집니다. 또 우리 신내리 순례자의 집 바로 앞바다에는 용천수가 강물 흐르듯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용천수가 강물 흐르듯이 쫙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생태마을과 우리 생태마을 직원이 이제 거의 100여 명이 되죠. 또 되살림 후원회원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28년 동안 저를 후원해준 후원 회원들이죠.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되살림 후원도 환경운동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많이 도와주고, 또 특별히 2000년에 시작한 다볼사이버 성당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휴식처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열정으로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니까 부동산 투어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 직원들하고 성산 일출봉부터 시작해갖고 남원 또 서귀포, 중문, 제주, 곽지 뭐에 하여튼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안도로를 수십 번 들락날락 거려보니 온갖 새로운 바다를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무언가 가슴이 꽉 차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젊었을 때 취미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했습니다. 필리핀, 괌, 사이판, 파푸아 뉴기니 다니면서 바다를 탐험하는 기분은 완전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육지에는 지구의 3분의 1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다가 3분의 2예요. 육지가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바다가 훨씬 넓죠. 바다 안에가 너무너무 신비롭죠. 파푸아 뉴기니 다이빙을 할 때 전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하고 일본에서 싸워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근데 일본 비행기가 추락이 돼갖고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운전석이 있는데 그 기관포가 아직도 그 바닷속인데도 아직도 뭐 거의 뭐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짝반짝 스테인리스라고 그러죠. 썩지 않는 거죠.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종석에도 앉아보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느 바닷속이 가장 아름답냐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제주도 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문섬과 새끼섬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했는데 그때는 후배 신부들이 막 배우는 단계라 들어갔는데 이게 잘 못하면 떠요. 호흡을 잘못하고 뭘 잘못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둥둥 떠버려요. 혼자 저만 남게 됐죠. 나도 따라 올라갈까 하다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20m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그 다음부터는 공기통을 쓰지 않고 헬륨 공기통을 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산호에 연산호에 반해갖고 그 컬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38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고요한 제주도 앞바다, 서귀포 앞바다에 연산호에서 뿜어내는 온갖 아름다운 색채와 라이언 피쉬를 비롯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조그만 열대어들 속에서 유영을 할 때 그 환상적인 행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하고 제가 헤엄을 치고 올라왔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낚시를 하는데 아유 형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니까 그냥 바글바글한데 참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전 돌고래하고도 유영해보고 저보다 큰 가오리하고도 유영을 해봤지만은 제주도 바닷속처럼 신비한 곳은 없습니다. 저는 뭐 못 봤지만 영상으로만 봤지만은 제주도 안에서는 바닷속에서 폭발한 그래서 바닷속에서 형성된 돌들도 아름다운 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정말로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는 너무나 슬프고 아픈 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4.3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중문성당과 그 언덕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중문동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내면에는 4.3 사건의 아픔이 서려져 있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옛날 중문면 마을 주민이 무려 중문에서만 786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중문성당 그 안에서는 71명이 그 자리에서 성당 터 있는데 옛날에 신사터에 있는데 71명이 희생을 당하죠. 중문에는 중문성당이 있고 천재연 폭포가 있고 중문 위령비가 있어요. 그래서 중문에 갈 때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 올레길 거기만 가지 말고 중문성당도 제가 이제 중문성당 우리 고병수 신부님하고 제주교구장님하고 중문 거기에 중문성당 4.3 사건 희생자 기념 장소를 더 의미 있게 꾸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4.3 사건 그야말로 정말로 제가 늘 하지만 얇고 넓게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30회 내지는 40회에 걸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4.3 중문 기념성당을 출발점으로 삼고 서서히 중문 여기만 이해하고 4.3만 이해하면은 일제강점기, 아니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아니 삼국시대까지 이해를 할 수가, 아니 180만 년 전에 제주도가 형성이 됩니다. 180만 년 전에. 최근으로는 한 2만 5천 년, 3만 년 전까지 화산이 폭발을 하고 이제는 다 멈춘 시기이죠. 그래서 제주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180만 년 전부터 가야 돼요. 제주도는 이 화산이 제주도가 터져갖고 딱 형성이 된 게 아니라 360개의 오름이 계속 터지면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리고 거의 맨 마지막에 한라산이 용암 분출을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신비로운 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를 이해를 하면은 전, 근, 현대사, 지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린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관덕정, 자, 여러분들도 관덕정도 제주도에 가면 꼭 가보세요. 조선시대에 이제 이루어진 관덕정인데 여기서 시위를 해요. 너무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시위를 하는데 경찰 말박굽에 6살인가 8살짜리 아이가 말박굽에 쳐서 죽어요. 근데 그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경찰서에 데모를 하러 가죠. 그래서 데모를 하면서 6명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47년이지만은 이것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48년 4월 3일 날 항쟁이 시작된 것이죠. 제주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탐나국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구석기 시대부터 살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훌쩍 넘어서고 바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탐나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도 어떻게 국제적인 교류가 됐는가? 제주도가요, 놀랍게도 중국, 산둥반도, 일본, 한반도 정가운데 있어요. 제주도가 정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가운데 있는 제주도는 태풍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중국에서 나온 배라든지 일본에서 나온 배라든지 또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나온 배라든지 피항이라고 그러죠. 제주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문화도 들어와 있고 고구려의 문화도 들어와 있고 백제 문화도 들어와 있고 일본 문화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 놀랍죠. 하지만은 제주도가 중심에 있지만 약했기 때문에 계속 조공을 바쳐야만 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신라에도 바치고 고려에도 바치고 고려 시대부터는 복속이 시작하면서부터 조선 시대는 완전히 복속이 조선에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역사를 보면 계속 착취의 역사예요. 빼앗김의 역사예요. 제주도 자체가 결국 일제강점기에서도 가장 많은 착취와 희생을 당한 섬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굉장히 가까워요. 제주도가 일본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징용을 끌고 가도 제주도에서 많이 끌고 갔어요. 6만 명이나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6년 제주도는 해방 전 해인 1944년 21만 9천 명이었는데 1946년에 27만 6천 명으로 2년 새 5만 6천 명이 늘어나요. 인구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인구가 줄어도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늘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일본으로 떠나 있던 제주도민 6만 명이 일시에 귀국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1946년 흉년하고 맞물려요.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제주도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특별히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미 군정은 남한에 진입을 하는데 남한에는 전부 다 진입을 하는데 제주도는 한 달 늦게 들어와요. 8월 15일 날 들어오지 않고 요 한 달 동안 일본 놈들이죠. 일본으로 안 가요.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무기들 없앨 건 다 없애고
심지어 제주도민들 양고까지 다 먹어서 다 불태우고 그러고 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주도 분들이 1946년도 제주도의 보리 수확량은 해방 이전인 1943년, 1944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41%, 31%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제대로 못 되어 있죠. 갑자기 6만 명이 들어와서 실업이죠. 먹을 쌀도 없죠. 그래서 제주 경제는 1947년에는 거의 정말로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기근이 심했던 1946년에는 콜레라가 또 휩쓸어요. 그래서 369명이 죽습니다. 콜레라로.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흉년,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자연재해, 날씨, 이게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올해 지금 바다가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올해 엄청나게 여름에 더울 것이고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아까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름 소나기 오듯이 전 그걸 보면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제주 4.3 사건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제주 역시 외부 인구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13년 대비 2023년에 보면 9만 6천 명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9만 6천 명이 제주도는 0.3%밖에 안 늘어납니다. 근데 외부인들이 지금 들어와 갖고 갑작스럽게 10만 명이 들어왔고 원래 60만 명인데 지금 70만 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와 또 갑작스러운 인구 정체 감소로 이어지는 요즘 제주도는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죠. 1945년 광복 직전 일본은 제주를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결전지를 제주도로 삼아요. 내가 마지막 여기를 제주도에서 미국하고 결정을 내겠다. 그래서 1945년에 제주도에 머무른 일본 군인이 7만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뜨르 비행장, 삼방산, 송악산, 그 다음에 그 뒤가 알뜨르 비행장이에요. 처음에는 한 2만 평, 3만 평 하다가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 80만 평까지 비행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 여기서 항쟁을 결심했는지.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전쟁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냐? 제주도민이에요. 제주도민이 그때부터 희생당하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아름다운 여행지로 기억됩니다. 푸른 바다와 검은 돌담, 끝없이 펼쳐진 오름과 한라산. 누군가는 제주도에서 쉼을 얻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황창현 신부님 역시 제주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강의와 사목으로 수없이 제주도를 오가며 점점 제주도라는 섬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바다는 신부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세계 여러 바다를 경험했지만 신부님은 지금도 제주도 바다만큼 신비로운 곳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만난 연산호와 열대어, 그리고 햇빛 사이로 반짝이던 푸른 물결. 그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오래 바라볼수록 이 아름다운 섬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외세와 권력 속에서 희생과 착취를 반복해야 했던 섬이었습니다. 탐나국 시절부터 제주도는 바다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중심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이용당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제주도 사람들은 늘 거대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의 제주도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은 부족했고 일자리는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와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억눌린 슬픔과 분노는 1948년 제주 4.3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국 보이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살아야 했던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 신부님은 제주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제주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천천히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감춰져 있던 역사,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삶까지. 어쩌면 제주도를 이해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일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